안녕하십니까. 6.25 기똥이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낸 7일간의 한강 방어선 전투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 군의 7사단의 전투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은 제16탄에서는 메가더 장군의 한강 방어선 전격적인 시찰과 급히 일본에서 주둔하고 있던 미 24사단 스미스 중령 대대가 한국으로 이동을 해와 만 4일 만에 오산 중미령 전투에 투입돼 대참패를 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주 원인이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북한군 주력이 완전 폭파가 안 된 한강 철교 일부를 보수해서 수원 방향으로 남침해 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메가더 원수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군에게는 틀어막을 마땅한 병력도 없었고 적의 탱크나 포병 부대를 막을 무기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6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긴급히 건의하여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자 바로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7월 1일 아침까지 1개 대대 규모의 전투부대를 한국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미 24사단 21년대 1대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일본 출발로부터 만 4일 만에 오산 중미령 고개로 투입이 됐는데 그야말로 죽음의 계곡에서 처참하게 참패하고 말았다는 말을 앞의 제16탄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7탄에서는 우리 군이 죽을 힘을 다해 한강 방어선을 지켜오다 결국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으며 우리 군이 한강 방어선을 포기, 후퇴를 하게 되자 24사단 스미스 중령 부대가 급하게 한국 전선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가더 장군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짧은 한강 방어선을 정찰하는 시간 동안에 눈앞에서 펼쳐지는 처참한 광경을 지켜본 후 북한군의 한강 돌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으며 탱크 부대를 앞장세워서 부산까지 단숨에 남하하려는 김일성의 의도를 간파한 메가더 장군의 빠른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에 주둔한 미군들도 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투입할 가용 병력이 부족해서 최대한 기습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 주력의 허리를 잘라버려서 최단 시간 내에 다시 서울을 탈환한다면 한국 국민들에게는 기쁨을 안겨주고 한국 군인들에게도 승리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대반격작전의 구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다고 그의 해고록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숨가쁘게 전개됐던 우리 군의 일주일간의 한강 방어선 전투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의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들도 지금의 노량진 수산시장과 노량진역, 그 다음에 사륙시묘까지의 낮은 능선, 동작구 현충로에 있는 원불교 한강교당, 흑석동 한강변 일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강 방어선 전투가 핵심적으로 벌어진 곳은 노량진부터 흑석동 사이에서 벌어진 곳을 말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전투는 유재영 장군 지휘하는 혼성 7사단과 북한군 4사단이 벽오 탱크 해단을 앞장세워서 한강을 도하려는 것을 막아낸 우리 7사단과 북한군 4사단이 맞붙어 싸운 전투로서 끊임없이 한강 도하를 시도하려는 북한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선 완전 폭파가 안 된 한강 철교 상행선을 추가로 폭파하기 위해서 유재영 7사단장은 공병부대를 투입하여 폭파를 시도하였지만 포기하기의 부족, 시간의 부족, 병력의 부족과 여러가지 제한적인 여건이 있었으며 특히 북한군은 방해사격으로 아군 병력 손실이 너무나 커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7일과 28일은
기존의 부대와 전선 지역에서 밀려 내려온 모든 병력들을 모아서 한강 방어선 부대에 편성을 해서 한강 방어선 전투를 위한 모든 전투 역량과 지휘 역량을 올인했다고 생각합니다. 6월 29일 낮부터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105 탱크에 달하는 엄호 사격 아래 목선을 이용해서 건너오려던 북한군을 막아낸 전투로서 우리 군이 분대 단위로 목선을 타고 무모할 정도로 끈질기게 여러 곳을 이용해서 노량진과 흑석동 쪽으로 건너오려는 북한군을 죽을 힘을 다해서 저지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북한군 배가 뒤집히고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아우성을 치는 북한군의 처참한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었으며, 우리 군의 방어진지에서도 북한군의 포병과 공용하게 사격으로 여기저기 참호 속에서 쓰러지는 우리 병사들의 비명소리와 함성소리, 그리고 지휘관들의 전투 독려하는 목소리가 어우러져 적의 공격을 기필코 막아내야 하겠다는 투지로 결집되어 총구가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사격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수원지 일대 수도고지와 여의도 용산 마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사륙신 묘가 있는 39고지 일대까지, 흑석동과 지금의 원불교 한강교당이 있는 가파른 강언도까지와 지금의 12용사 기념탑이 있는 강변 능선 쪽으로 아주 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북한군은 본대가 도하할 수 있도록 어느 한 지점이라도 먼저 교두보를 확보해서 공격의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전투였으니 얼마나 치열한 상황이었을지는 상상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유재흥 장군의 혼성 7사단은 한강 방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흥지구 사령부로부터 일개 연대와 혼성 일개대대, 혼성 공병대대를 추가로 증원을 받아서 긴급히 방어부대를 보강 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흑석동과 동작동 쪽으로 소규모 부대가 도하에 성공해서 교두보를 확보 직전에 우리 군의 구연대 일대대가 즉시 역습을 해서 섬멸하기도 했고, 도당제 일대의 분대 규모가 또다시 도하에서 본대를 엄호하려는 적 분대 규모를 제압하는 등 여기저기서 피 터지는 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9일 전투 상황입니다. 북한군의 한강 도하 성공은 30일 날 날이 밝자마자 아예 대놓고 대낮에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어코 교두보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다급한 생각으로 병력을 집결, 재편성하고 있었으며, 수십 척의 단정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고깃배, 나룻배, 쪽배들까지 끌고 와서 도하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미 공군 19 폭격전대의 B-29 15대가 마포와 영산 쪽에서 도하를 준비하고 있던 북한군에게 무차별 항공 폭격을 가한 것은 우리 군이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강 방어선 부대에 큰 힘이 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을 막으면 다른 한쪽으로 북한군이 강을 도하하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흑석동, 동작동 일대의 북한군 1개 대대 규모가 도하의 성공, 교두보 확보 직전에 우리 군의 15년대 3대대와 20년대 1대대가 야수호같이 달려들어 싸그리 쓸어버린 아슬아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6월 30일까지 전투였습니다. 다시 7월 1일 날이 밝자 북한군은 노량진, 지금의 수산시장 쪽과 흑석동 쪽으로 까맣게 기어올라오는 북한군 4사단에게 우리 7사단은 타격을 주면서 한강 방어선을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군의 25연대 1대대장은 측면으로 기습해오는 북한군은 무차별 공격으로 대대장 현장에서 전사하고 대대원들도 아주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노량진역 부근에 배치된 우리 군의 혼성 공병대대에 지금의 노량시장 쪽으로 우리 군 복장으로 위장을 한 적 편의대 1개 분대가 침투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해서 공병대대장은 흉부의 관통상을 입었으며, 대대원은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입어서 결국 안양 쪽으로 철수하였습니다. 7사단 우측의 반포 쪽으로
침투한 북한군으로부터 강한 위협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우리 군은 방어력을 훨씬 초과한 적의 공격을 힘겹게 아주 힘겹게 저지하고 있었으나, 여기저기에서 도강에 성공한 북한군들이 두더지처럼 기어올라와서 한강 방어선이 슬멍슬멍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7월 2일까지 그런대로 한강 방어선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 24사단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급히 중미령에 투입하게 된 동기는 결국 7월 3일 새벽 4시경 파괴된 한강철교를 보수한 북한군이 탱크 4대를 싣고 먼저 공격을 선도하고, 탱크 부대의 엄호와의 적 4사단의 본대 주력들이 무리지에 도강을 해오기 시작했으며, 먼저 도각한 적 탱크들이 노량진 쪽으로 돌진해서 강둑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등 뒤에서 적이 총포가 날아오니까 순식간에 전열이 무너지고 말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일부 병력은 뒤에서 적이 나타나서 총을 쏘니까 여기저기서 한강 방어진지를 이탈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결국 시흥지구 전투사령관은 더 이상 한강 방어선을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안양으로 철수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거의 개인하게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온 병력들을 급하게 다 긁어 모아서 혼성부들의 편성 6일 동안이나 꿋꿋하게 한강 방어선을 지켜줌으로써 북한군 작전에 큰 차질을 빚게 하였고, 미 제3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리게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의 주력들도 수원, 평택으로 지연작전을 수행하면서 원활하게 철수를 하게 되었으며, 7월 5일날 오산의 중미령에 미 24사단 21년대 1대대 스미스 중령대대가 투입이 되어 최소한 전선의 공백은 없도록 한 것이 성공적인 한강 방어선 전투를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한강대로의 조기 폭파로 우리 군의 방어 및 지연작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미처 도강을 하지 못한 우리 군의 본대 주력과 피난을 가지 못한 서울의 시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우리 군은 각자 알아서 도강 후에 긴급 재편성으로 시흥방어사령부가 설립이 되고 6개의 방어부대를 편성하여 배치한 것은 흩어진 전투력을 최단 시간에 혼상부대로 편성 한강 방어선에 투입한 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했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작은 둑이 무너진 것을 막지 못하다가 결국 큰 둑이 무너져버린 한강 방어선 전투를 보며 힘있는 군대, 강한 국방력이 없었던 것에 여러분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제18탄에서는 한국 전장에 도착까지 만 4일 만에 투입됐던 미 24사단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용전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고, 들동이는 오늘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